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네. 일단 공지의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 게, 저희가 따로 언급 없이 저번 주 팟캐스트를 하지 못했었어요. 왜 못했죠, 우리? 갑자기 코로나가 조금 증가해서 저희가 한 주는 이번에 건너뛰고 하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좀 코로나가 안정돼서 다시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대화에서도 조금 느끼실 수 있는데, 나름 둘이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 일정 정하고 장소도 같이 정해서 하는 팟캐스트인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바람에 저번 주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모이지 못했고, 다시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9번째 팟캐스트 이제 시작해야죠. 네. 되게 일주일 동안 팟캐스트 안 하니까 어떠셨나요? 별 차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삶은 팟캐스트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누지만 별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굳이 나눠야 되나 싶다. 그래도 하니까 또 즐겁다. 맞아요. 이 어떻게 정제된 컨텐츠로서 일주일에 한 번 나의 목소리를 담아본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하면 할수록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꼭 그런 어떤 각자의 장점을 느끼실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언가 해야 해요.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모든 게 지치는데 할 것 많고. 의지의 차이일까요? 제가 답변으로, 그러게요. 누구는 열정적이고 의지력이 높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들과 나의 차이점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왜 그들과 나 사이에서 의지의 차이가 생길까요? 그들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떤 생활 습관과 일상을 보내고 어떤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갖고 있길래 의지의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의지의 차이는 선천적인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내가 기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능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나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마치 헬스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체지방이 5%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나의 의지력을 기르기 위한 습관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가 이제 질문자분께서 본인의 이제 진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보면 축약해 보면 무슨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데 의지를 나도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쉽게 피곤하다. 그런 걸로 난 받아들였어. 근데 최근에 본인의 의지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지가 나는 적당한 것 같아. 적당하다. 어. 한국말의 묘미죠. 적당. 글쎄, 적당, 적절. 막 그런 윤호윤호처럼 막 열정 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치지 않는 정도의 적당함으로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누군가가 만약 지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많이 모자라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혹은 그거보다 본인에 맞는 적정량의 의지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나요?
물어본다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기 때문에 적정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만큼 내가 또 그 의지를 더 이렇게 펌핑한다? 의지를 더 뻥튀기 해야지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그런 의식,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 지금은 이제 막 마음에 뭐 불안하거나 그런 건 많이 없어져서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한 정도의 의지로 내가 할 것들을 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 저도 공감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피곤해하지 않고 쉽게 뭐 지치지 않고 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인가 보다. 지금은 이런 시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옳았구나 좋구나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보냈는데 음, 얼마 안 가서 또 그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고 고꾸라진단 말이죠. 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의지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일정량을 최대한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쉽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단순하게 보기로 했는데 이제 정신을 편안하게 평안하게 두는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물질, 즉 공간, 음, 환경 이것을 변화시켜 보는 것으로 저는 의지를 한번 원하는 양만큼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부하는 의지 아니면 해야만 하는 어떤 업무의 의지를 할 때 사실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의지력도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공간을 좀 바꾸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떨어지다가도 다시 일정량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공간을 바꾸거나 사람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자신의 그런 물질적인 공간적인 자극을 다르게 때에 따라 줘보는 거 음. 저는 그것이 꽤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럼 천이 너만의 노하우, 그럼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세팅을 하는 노하우,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게끔 하는 노하우가 있나? 있어? 의지라는 단어는 사실 좀 어렵죠.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번 정의를 축소해 보면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책을 읽어야만 해. 그리고 그걸 자료화해야 해. 음, 근데 내 침대에선 그게 안 돼. 음, 그래서 거실로 나와보네. 거실 중에서도 소파가 있어. 소파에서 해보는데 잘 안 돼. 음, 아, 나는 의지가 박약이구나. 음, 고통스러워 하다가 아니야, 식탁에서 한번 해볼까? 식탁 안 돼. 결론 집에서 잘 안 된다. 음, 그럼 어떡하지? 나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요, 그때. 음.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 인간 뭐야? 미쳤나 봐. 걸으면서 책 읽고. 지금 그걸 신경 쓰기엔 내가 의지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걸으면서 읽히니까 읽은 거예요. 어? 뭐지? 내 정신을 가다듬기 이전에 어떤 물질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화를 주니까 해야 되는 것을 이뤘어요. 음, 근데 어느 날은 비가 오네. 우산까지 들고 책까지 읽기에는 이건 좀 무리수가 너무 큰 것 같아. 음, 카페를 가자. 큰 통창이 있는 카페 의자에서 비 오는 걸 보면서 책을 읽거나 자료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귀찮지만 한번 가볼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한치원이라는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공간이 주는 나에게 어떤 다른 자극들로 인해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지력이랄까요? 행동력이 등장하는 거지.
그게 조금 최근에 제 노하우입니다. 음, 나도 되게 공감하는 게 나도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를 옮겨놔. 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 책을 읽고 싶을 땐 나는 내 집 주변에 있는 카페들을 다 가봤거든. 그래서 그 어디 카페가 제일 책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지 찾아냈고 그 카페 내에서도 어느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를 찾아내서 이제 지금은 거기만 가. 오, 거기만 가서 그냥 앉으면 책이 너무 잘 읽혀. 만약에 책을 읽다가 만약 한 2시간 정도 읽어. 근데 이제 그 의지가 좀 떨어질 때 있잖아. 그럴 땐 또 다른 일정량을 소모하게 됐을 때, 의지를 소모했을 때 또 다른 공간에 가서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아보고 그래. 다른 카페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번엔 집에 와서 한다거나 어, 그렇게 공간 속에서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본다. 물질도 사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일단 핸드폰은 아니겠죠. 음, 핸드폰 스크린은 음, 어떤 의지도 다 앗아가기 때문에, 맞아. 그거는 이제 어, 지금 대화에서 제어하기로 하고, 음, 뭐 커피, 음, 쉽게 말하면,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특정 브랜드의 특정 음료, 음, 그걸 먹으면 내가 뭔가 환기가 되고 음,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그 전과 후가 차이가 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질로 나의 의지력을 어떻게 보면 재설정하는 음, 아주 단순한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지. 음, 맞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지금 나의 환경이 의지가 잘 발휘되는 환경에 내가 지금 설정해 놓았는지. 그 환경은 조금 더 구체화해 준다면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내 아침에 내 방에서 딱 눈을 떴어. 내 방을 봐봐. 지금 내 방이 의지를 이렇게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인지를 한번 보는 거지. 어, 만약에 막 방에 어질러져 있고, 어, 어제 막, 먹다 남은 야식이 막 아직도 있고, 덩그러니 막 있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의 의지 발휘가 더 잘 될까? 아니면 딱 일어났는데, 막 그 여행지 호텔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일어난다면 어느 사람이 더 의지 발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 하고 할 게 많은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잘 안 되는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의지의 음, 차이냐라는 질문자분의 질문에 그럴 수 있어요. 개인마다 어떤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바에 의지력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음, 근데 그거를 대할 때 좀 더 명쾌한 시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지. 음, 내가 왜 이럴까? 음,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잖아요. 음, 왜를 볼 때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길을 잃은 망망대해에서 왜를 외치기보다는 내 공간 물질적인 변화가 없어서일까? 라는 왜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 걸 먼저 느낀다든지 음,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바를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에너지가 오히려 재생산되는 것처럼 좋아야 되는데 피곤함이 끊이질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진정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는 건지 아니면 해봄직한 거를 그래도 인내하면서 할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왜 이 행동 자체를 내가 정신적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나 음, 라는 걸 두 가지를 조금 더 소 질문으로 해서 음, 본다면 음, 도움을 스스로 좀 본인을 위한 도움을 본인이 일궈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 난 또 이런 분류도 생각해 봤어. 이제 의지를 발휘하고 싶은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랑 그리고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 어, 맞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막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6분 동안 자기 그 패턴대로 해보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건데, 이제 그게 일어나서 뭐 몇 분 명상하고 뭐 몇 분은 자기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을 읽고, 그리고 어떤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쓰고 그걸 이제 직접 말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라클 모닝이 시작되더라고. 나 듣기만 해서.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일단 확실한 행동 추천인 거네 그거는. 왜냐면 일어나자마자 누워 있는데 이제 뭐 핸드폰 보고, 근데 핸드폰 보다만 또 막 한 30분, 1시간 막 볼 때도 있잖아. 과연 그 사람이 하루를 의지 발휘하기가 더 좋을지,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않고 뭐 이부자를 정리한다거나 거기서 명상을 하고 뭐 한번 책을 본다거나, 그런 사람이 의지 발휘가 더 잘 될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지. 나는 또 이분에게 오히려 역으로 휴식을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어. 음, 진정한 의미의 휴식.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과 컨텐츠를 접하면서 그 출처가 이제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나의 생각으로 새롭게 조합하게 돼서 드는 생각이, 해야 할 게 많아. 그리고 그걸 멈추면 안 돼. 피곤하지. 아,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한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쉬엄쉬엄 해. 근데 그 말이 정말 그 당사자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아. 왜냐면 나의 경험을 비춰보면 실제로 쉬엄쉬엄 하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24시간 뭐에 홀리고 미친 사람처럼 막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살짝 거리를 뛰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하는 감독이 내 생활을 찍는다고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또 엄청나게 뭘 하고 있진 않거든. 그러네. 근데 내 정신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음, 해야 되는데 할 거 많은데 왜 이렇게 난 의지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에너지를 악순환을 계속 불러온단 말이지. 소모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소모하게 만드는 거지. 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휴식과 업무 혹은 본인의 어떤 학습, 그 어떤 대상 해야 되는, 열중해야 되는 그것이 구분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음,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이분께. 음,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뭔가 이루려면 음, 24시간을 다 그것만 해야 된다라고 또 너무 본인을 절대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걸 수도 있어. 음. 그렇네. 그래서 휴식을 그냥 핸드폰 잠깐 보는 거라든지 뭔가 해야 되는 것을 미루고 회피하는 시간에 나오는 틈새 시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휴식 시간을 본인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음, 자신에게 맞는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음, 거기서 뭔가 그 휴식 시간을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어떤 공간적으로 변화도 줘본다든지 정신적으로도 어떤 행동 추천을 해본다든지 그런 것과 함께 하기 좋은 것 같아. 휴식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확보하는 거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정말 안 해봐서 어, 낯설어하고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많이들 여기잖아. 맞아.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이 달려온 거잖아. 그 사람한테 이제 자, 휴식 시간과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마음이 관성처럼 맞아. 계속 달려가고 있잖아. 그래서 정작 내가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한 뭐 오늘 한 두세 시간 쉰다고 해도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뭔가 막 마음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뇌가 쉬지 못하는 거지. 어,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야. 어. 그럼 거기서 마음이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쉬려면 아까 음, 지수도가 말한 그런 뭐 미라클 모닝이라는 예시처럼 음, 기존에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음. 있는 그대로 해보는 거.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마음이 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네. 그치. 그래서 휴식도 어, 그냥 기존에 내가 휴식해야지 하고 하던 휴식은 진정한 의미로 휴식이 아닐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음, 진짜 휴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휴식 방법을 한번 그 미라클 모닝의 표본처럼 가져와서 해보는 거지. 음, 근데 맞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는 모두가 알고 있지.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또 그에 준하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음, 맞아. 나만의 진정한 그 휴식 방법 패턴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뭐 휴식이라고 해서 뭐 휴식이면 누워 있는 거, 뭐 산책하는 거.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제일 나한테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휴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음.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마음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답변 드린 거는 내적 평화를 평생 동안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하고 무기력할까요? 이 마음은 어디서 올라오는 걸까요? 마음은 나의 것일까요? 나의 것이라면 왜 내 마음대로 마음을 바꿀 수 없을까요? 마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저는 마음도 하나의 습관처럼 느껴져요. 자주 우울한 이는 우울한 감정의 길이 마음에 더 잘 나 있는 것처럼요. 마음의 평온한 길이 나도록 본인만의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그런 습관이요. 마음이 평온합니까? 마음이, 요새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제 자신을 관찰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만약에 0에서 10 나의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면 오늘은 한 뭐 5 정도네, 4 정도네, 6 정도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면 이 관찰하는 걸 계속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 오늘은 내 마음이 5.3이네, 5.4네. 이제 더 관찰력이 좋아지면 오늘은 5.45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되게 정확하게 내가 관찰하고 측정한다는 거지. 내 마음 상태를. 난 그게 굉장히 그 지점이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 내 마음을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게.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위험에서 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음, 내 마음,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내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지. 잘 알고 있을수록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요새 나는 안정적이야. 근데 뭐, 완전 막 평화, 천국 그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뭔가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뭐 약간 그럴 의지를 발휘해야 되고, 약간 불확실한 것들이 이제 있을 때마다 살짝 이렇게 불안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내가 불안하다는 그 마음 상태도 내가 이제 관찰하고 보니까, 막 감지하니까. 감지하니까, 막 그 불안이 막, 어떡하지? 막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오늘 살짝 조금 불안하네? 그냥 거기서 딱 끝나. 거기서 뭐 불안한 생각 막 이렇게 막 상상의 나를 펼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아. 채니 너 같은 경우엔 요새 마음이 어때? 음, 마음이 아주 제멋대로야. 좋아.
매우 제멋대로고. 마음은 원래 제멋대로지. 근데 제멋대로인 게 좋아. 왜냐면 왠지 모르게 얘는 원래 제멋대로 둬야 되는 애구라는 걸 좀 느끼거든. 이게 섭리지. 내가 얘를 이 마음을 통제하려고 드는 게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아이에게 아이가 놀고 싶어 해. 음. 바로 이해했어. 아이 말만 나왔는데. 그러면 놀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 아이가 놀 때 누구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 아이가 놀 때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으로 너무 논다든지 하는 거는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서 방지한다거나 멈추게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나는 제멋대로인 아이, 즉 그 제멋대로인 마음이자 그 아이를 안 돼. 놀지 마. 놀려면 어떻게 놀아야 되냐면 뭐를 가져오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쟤는 어떻게 놀더라. 이렇게 놀았을 때 뭐가 된다더라.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거야. 이 마음한테. 마음에다가.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잘 제멋대로 다니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는 기회를 뺏기고 뭔가 경직된 무언가에 본인을 맞추면서 놀거나 지내게 되니까 그것이 편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안 아니면 막 더 나아가서 우울 이런 것까지 오는 경향이 있잖아. 오게 하는. 그래서 나는 요즘 내 마음이 굉장히 제멋대로 들쭉날쭉하는데 그것을 애써 바꾸려고 들지 않고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한 부모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 들여다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인내심은 있을지언정 고통스럽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의미의 평안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요즘. 재밌네. 예시가 조금 뭐 군데군데 비어 있지만 요즘 제 생각은 거기에 가깝습니다. 나도 되게 공감하는 게 마음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마음의 본성인 것 같아. 우리가 계속 계속 새로운 걸 감각하고 새로운 환경이 계속 나한테 닥치잖아. 거기서 이제 마음이 계속 작동하는 건 정말 그냥 섭리? 자연의 섭리?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마음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슬플 때, 막 이걸 이제 컨트롤하려고, 막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슬프지? 빨리 좋아져라. 우리 막 여러 가지 막 생각, 아니면 자책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게 좋아지지가 않잖아. 계속 슬프지, 오히려 더. 오히려 마음이 슬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슬픈 거를 알아차리는 거. 지금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네. 그걸 좀 바라보는 게 나는 가장 그 슬픔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 관찰자에게 힘을 평소보다 더 부여하는 거네. 음, 하지만 내 어떤 예시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혼자 살면 그럴 수 있지. 또 들쭉날쭉한 타인과 서로 들쭉날쭉하면 뭐 미쳐버린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이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사람과 관계 어떻게 지속할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단계적인 어. 그 아까 예시를 든 제멋대로인 마음, 즉 제멋대로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상태에서 적절한 학습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 학습, 예를 들면 마음에 그러니까, 대한 학습. 그렇죠. 누군가 만날 때 내가 평소보다 더 지키는 혹은 평소보다 더 사용하는
마음의 어떤 그 범주들을 그때그때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아, 이런 거가 이럴 수 있구나. 이 사람 혹은 이 관계에서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정리해 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경험이자 학습을 해놓음으로써 어, 시기적절하게 상대방에 맞게 내 마음이 아이이지만 음, 그럼에도 청소년처럼 뭐 대하는다든지 조금 때로는 상황에 어른처럼 대하는 모습을 어, 해볼 수 있게 좀 학습은 해놔야 되는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무지하게 두진 않는 거지. 어, 마음이 학습을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음이 학습을 한다. 어, 평온하거나 불안하거나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 그것을 회복하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를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노하우를 어. 학습한다. 근데 그것이 보통 제멋대로인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완전 심취해버리면 통제 불능이 되는데 음,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건 음,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마음이 음, 든다더라. 그래서 음, 누구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마음이 좀 정돈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음, 타인에게 혹은 어떤 글, 음, 매체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마음으로 방향으로 내 마음이 막 움직일 때 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학습해야 된다는 거지. 음. 마음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배워본다는 거네. 그렇죠. 음, 알고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뭐 심호흡도 될 수 음, 있고 음. 심호흡이, 심호흡 하면 왜 마음이 안정될까?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땐 심호흡하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들어도 그게 이제 이성적, 과학적으로 좀 나를 납득시켜야 우리가 그걸 이제 하려고 하잖아. 맞아. 어, 난 심호흡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흥분하거나 마음의 통제를 잃으면 호흡이 흐트러진다고 들었는데 그걸 역으로 맞아. 추적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 음, 어떻게 반대 조건에서도 변화가 마음을, 일어난다라는 약간 나만의 그냥 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거의 믿음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죠. 맞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이제 심장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호흡에도 영향을 주고, 뭐 호르몬 뭐 이런 거 어, 다 영향을 주겠지. 어, 거기서 이제 호흡을 한번, 심호흡을 한다? 심호흡을 한다는 거는 내 호흡을 한번 체크하는 거고, 변수를 주는 어, 거고. 내가 이제 바라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체적인 게 이제 마음, 정신적인 것까지 한번 가는 거지.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게 정말로 이제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마다 근데 그 영향력은 다르고 음, 누군가는 효과는 볼 수 있고 누군가는 효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노하우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보편적이진 않다. 맞아. 그래서 다스리는 방법을 다양하게 음, 스스로 한번 적용해봐야 음, 본인에게 맞는 그 방법을 뭐 운 좋게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음, 비슷한 방법을 조금 더 본인에게 맞게 뭐 개조한다라든지 음, 다르게 적용시켜 본다든지 음,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본인을 위한 개인화 음, 작업을 한다면 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방법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건 나는 조금 회의적인 것 같아. 음, 좀 개인의 마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음, 유사할지라도 다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음, 본인만의 어떤 마음의 평온 방법 최근에 방법. 좀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마음이 평온하기 위한 나만의 어떤 습관, 패턴, 그 마음이 평온한 길을 잘 느끼게끔 나는 길을 뚫어놓는 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것도 뭐
내가 생각한다고 오늘부터 마음의 길, 평안한 길 뚫어놔야지 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 길을 닦아놓는다. 길을 돌을 닦는다.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거지. 길을 닦는 거고, 그게 돌을 닦는 거고, 수양을 하는 거고. 그게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수행하는 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20분 정도 명상하는 거. 플러스 그 명상이 끝나더라도 내 일상을 생활하면서 나의 의식을 켜두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좀 이렇게 문득문득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나를 봐. 이렇게 뭐 횡단보도 기다리면서도 뭐 버스를 타다가도 내가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네, 바라보고 있네. 그 내 안에 있는 관찰자를 계속 켜두는 거. 그게 나는 그 마음의 그 길을 뚫어놓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없으면 진짜 뭐 꽁지에 불 붙은 어떤 동물처럼 그냥 막 뭔가 하기만 하고 마음은 꽁지에 불이 붙으면 마음이 어때요? 진짜 막 다급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맞아. 얼마나 멈추고 싶어 또. 근데 멈추지 않으면 또 얼마나 또 좌절해. 최 너의 어떤 마음이 평온한 습관 패턴이 있나? 뭐 그 때때로 이제 여러 인사들의 말, 유명 인사들의 말이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분들의 깨달음에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숱한 노력에서 비롯된 거라 함부로 그 말 가지고 와 내가 해석한 건 이거야 하면서 내 자기 본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호흡처럼 뭔가 해야 할 때 그것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 본래의 행위를 흐트러뜨리지 않게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순간을 보내는 것이 나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스마트폰이지. 내가 멍 때리고 싶은데 띵동 까똑 멍 때리는 시간 끝. 연락 확인. 연락 끝났네. 다시 한번 멍 때려볼까? 띵동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그 침투하는 거지 뭔가 자꾸. 지금은 멍 때리는 예시를 들었지만 뭐 생각에 본인이 어떤 과거에 대한 아니면 뭐 연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생각에 빠지고 싶을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걸 보내면 되는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될 수 있는데 누가 엄청난 지금 영상이 떴대. 웃긴 영상. 아니면 와 어디에 엄청난 안 좋은 사건 뉴스가 일어났대.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 심리 상태가 흐트러지는 거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돌고 돌아서 한 말 중에 그 스님이 법륜 스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그 명호를 기억은 못하지만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걸을 때 걷고 이것 해보려고 한번 시도하면 할수록 좋아요. 완전히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네. 그 자체로도 좋고 그 순간에 내가 보냈다는 어떤 일종의 다른 의미의 성취감을 가지는 것도 돌고 돌아 평안함을 다지게 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평온하려면 몰입하는 거고 그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떨어뜨려 놓고 한번 그 순간에 몰입한다. 밥 먹을 땐 정말 밥만 먹고 책을 볼 땐 정말 책만 보고 걸을 땐 정말 걷기만 하는. 근데 아까처럼 제 말과 다를 수 있죠. 너 아까 말했잖아. 너 걸으면서 책 본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플레이를 하냐 하나만 하냐라는 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 행동을 하는 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여러 가지를 하는 거에 맞춰져 있냐면 그거는 그 순간에 그걸 하나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걸으면서 책 읽기라는 것에 딱 맞춰져 있으면 그건 하나만 하는 게 맞는데 나는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뭐가 연락이 와서 뭘 딴 걸 해. 아니면 뭐 또 어떤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걸 해. 이거는 아닌 거지. 맞아. 나도 되게 공감하는 게 되게 몰입했을 때는 조금 나와 좀 멀어져서 아니 나라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되게 빠져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 또 그리고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 그게 딱 그 빠져 있으면서 딱 나왔을 때 되게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아 뭔가 뭔가 해낸 듯한 느낌. 뭔가 성취감? 그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아, 산 순간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러네. 바라는 대로 산 순간을 아, 지났을 때 아, 그런 어떤 삶의 충만함, 아, 충족감이 온다고 생각해. 어, 그러네. 내가 원하는 나로 원하는 순간을 보냈고 정말 몰입했고 거기서 딱 나왔을 때 되게 성취감, 행복감. 아, 정말 나였네. 근데 되게 몰입해 있는 순간에는 내가 없어졌는데 나와서 보니까 되게 나다웠네. 약간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분께서 마음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대한 답을 저희가 나눈 대화에서 들으시면서 그 문자 사이사이에, 문장 사이사이에 본인이 가지셨던 아이디어를 실천해 보신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오늘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수순으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피곤해요. 지치고. 의지의 차이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마음이 평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대화 나눴습니다. 저희 9번째 에피소드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국가적인 재난이 또 악화되지 않는 한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